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이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선서인 김용구.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영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번 소각 매립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량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18년도 반입량은 총 44,841톤으로 소각장 31,069톤, 매립장 13,772톤이며 반입 수수료는 9억 1,125만 1,000원입니다. 2019년도는 지난 4월까지 14,510톤을 반입되었으며 소각장은 9,813톤, 매립장은 4,697톤이 각각 반입되어 반입 수수료는 3억 2,524만 3,000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기금 사용 대책입니다. 2019년 4월 말 현재 적립된 기금은 141억 8,800만 원이며 기금 관리는 정기예금 140억 원, 공공예금 1억 8,800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 대책으로 기본 방향은 폐축복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으로 제한하고 간접 영향권 내 사업은 지역 단위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이 원칙으로 사업 종류와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인사항 및 계획으로는 2018년 8월 상하수도 요금 지원, 경로당 복리 증진 비용 지원, 청소년 아동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지역장애인 장학금 지원 등 5개 사항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건의가 있었고 검토 결과 지원 기간, 소요 사업비, 사업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장기 재정 분석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타시군 추진 사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우수 추진 사례 현장 및 환경부 자문을 위한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 말까지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지원 협의체 등 의견 수렴과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기를 거쳐 금년 내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할 수 있도록 조속한 기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3번 유용 미생물 배양 및 보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18.3톤을 배양하여 농가, 가정, 사업장, 축사 가구 등 일반 주민의 11.2톤을 공급하고 소각시설 및 침수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제거를 위해 7.1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2019년도에는 4월 말까지 3톤을 배양하여 일반 주민에게 1.3톤을 공급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악취 제거용으로 1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4번 주민 편익 시설 운영 현황, 결산 내역, 이용객 현황, 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은 목욕탕 및 찜질방 1개소가 있으며 2011년 4월 1일부터 속초시 폐기물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종사 인력 7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대인, 소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목욕탕 일반 이용자는 3,500원에서 4,5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있고 주변 영양 지역 주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2,500원에서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찜질방 일반 이용자는 4,500원에서 7,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있고 주변 영양 지역 주민들은 2,500원에서 4,500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 운영 및 결산 내역은 2018년도에 수입은 3억 934만 9천 원, 지출은 5억 1,993만 6천 원으로 2억 1,058만 7천 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4월 말까지 수입은 1억 4,558만 2천 원, 지출은 1억 6,928만 5천 원으로 2억 2,370만 3천 원의 적자 상태로 있습니다. 시설별 이용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목욕탕과 찜질방을 합쳐서 99,711명이 이용하였고 2019년도에는 4월 말 현재까지 44,2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온수 배관 및 온도 조절 밸브 교체, 스팀 배관, 온수 배관 전면 교체 등 총 1억 2,116만 9천 원을 시설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4월 말까지 소방 설비 보수 및 누수공사 보수를 위해 1만 2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 편익 시설 운영 관련 목욕협회 민원 제기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목욕협회에서는 주변 지역 영향권 지역을 축소 조정해 달라는 사항과 주민 편익 시설의 폐지 또는 용도 변경, 운영 시간 변경 등을 요구하는 5가지 항목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편익 시설 이용 요금 인상안 및 휴무일 확대안 등 대안을 마련하고 목욕협회와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목욕협회에서는 시가 제시하는 대안을 불수용하고 편익 시설에 대한 즉시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점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6번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 비용 및 처리 비용 산정 내역, 운영업체 직원 고용 현황, 운영주체 선정 추진 사항 및 계획입니다. 위탁 비용 및 처리 비용 산정 내역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고정비 20억 4,261만 4천 원과 변동비 27억 6,267만 9천 원을 합쳐 48억 529만 3천 원이 운영비로 집행되었고 소각량은 총 26,168톤을 처리하고 톤당 18만 3,630원이 소요되었으며 2019년도는 4월 말까지 고정비 6억 8천 7만 1천 원과 변동비 6억 4,709만 2천 원을 합쳐 13억 2,716만 3천 원이 운영비로 집행되었고 소각량은 8,860톤으로 톤당 14만 9,79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업체 직원 고용 현황은 소장 1명과 관리팀 3명, 운전팀 20명, 정비팀 4명, 파쇄 압축팀 6명, 경비청소팀 4명으로 총 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주체 선정 추진사항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운영 주체 전환에 따른 업무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절차 진행 및 인계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7번 동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 폐기물 확보 실정 및 항후 계획입니다. 최근 단연간 신구 아파트 및 상가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폐기물 반입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의 반입량이 다른 계절보다는 다소 적게 반입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계절 풀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반입량은 3만 1,075톤으로 이 중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6,415톤을 소각 처리하였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동절기 6,989톤을 소각 처리한 바 있으며 연중 소각 처리 잔량은 폐기물 집화장에 적치 보관하면서 반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절기의 소각장 여유 환경에 따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8번 영북 지역 생활권 속초고속 양양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사항 및 시군별 반입 실적입니다. 2014년 12월 속초고속 양양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며 2015년 8월 7일 소각시설 이용에 관한 공동 협약을 체결한 후 본 사업의 주요 시설인 폐기물 저장고, 대형 파쇄기 및 압축기 설치를 2016년 4월 30일 완료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4,500만 원으로 국도 시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속초고속 양양이 2억 200만 원을 분담 투자하고 고속 양양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속초시 소각시설의 생활 폐기물을 하루 7톤 이내 반입을 허용한 사업으로 약정된 3년 동안 양양구는 1,244톤, 고성구는 1,505톤을 반입한 바 있으며 2018년 6월 18일 소각시설 처리 용량이 풀가동 상태로 초과됨에 따라 시군 간 상호 협의 후 반입을 중지하여 완결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 요구되는 사안에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시설 보수 내역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시설 보수 내역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세부 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업체명하고요. 네, 소장님.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요구 사항은 18년, 19년 시설 보수 내역 세부 사항인데 업체명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의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전문위원님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그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결과 여기 보면은 그때 환경자원사업소의 지적사항 2번이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사용 방안 강구가 이제 지적이 됐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조치 계획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주셔요, 저희 의회에다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이제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과 같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서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저 환경자원사업소의 그 소각시설과 이제 주민편익시설 쪽에 사용하는 용도로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몇 개가 개발되어 있죠? 지금 세계공이 개발돼 있습니다. 세계공요. 그 용도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일개공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2008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편익시설, 주민 편익시설 그 목욕탕하고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사용 그 외에 그런 관계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1공을 만들었고요. 250은 이제 또 저기 지금 우리 그 소각 시설을 열을 가열하고 하다 보면 상당량의 850도 이상의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냉각을 하고 그 냉각한 거를 주민 지원 그 센터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쪽에서 지금 그 소각 시설 그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50을 만들어서 소각 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었었고요. 마지막 350은 편익 시설에다가 거기도 지하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 편익 시설 이제 청소 및 세탁용, 그 다음에 이제 소각 시설 냉각용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 세계공의 양수 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양은 한 얼마나 되나요? 파악이 됐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주민 지원 그 시설 주민 지원 시설에 주민 편익 시설에 저희들이 그 지하수 공급을 하면 상수도가 좀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해 3월달에 한 24시간 얼마나 그 용수량이 나오는지 풀 가동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240톤 일일 240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여유량도 그럼 소각 시설 냉각수는 얼마나 쓰여요? 120톤 정도 쓰고 한 절반은 그 냉각수로 쓸 수 있고요. 네. 여유량은 한 120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남는 양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120톤 됩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이 절반으로 해서 냉각수로는 120톤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편익 시설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120톤 정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행감 준비하면서 그 환경자원사업소에 이제 그 상수도 요금 내역을 이제 좀 받아봤더니 2017년도가 이제 6,448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가 이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 요금이. 근데 요금도 요금이지만 속초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 부족 도시고, 물론 좀 전에 우리 상수도 사업소 업무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은 20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물 부족 상태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상수도 요금을 낸다 그러면 사용하는 양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상수도 요금이 매년 6천만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소각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고 남는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 용수로 사용하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그 전에 이거를 이제 그 사실은 모욕 지하수로 이용해 가지고 그 우리 그 목욕탕에 이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에 시험 가동을 작년에 한 6월 달 경에 한 달 정도를 시험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목욕탕 용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네. 보니까 간헐적으로 이제 잔 모래가 섞여서 나와서 그것이 피부에 어떤 자극이 좀 돼서 가려움증을 일부 호소하는 주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다음에는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하에서 그게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그 일부 전문 업체라든지 그 의견에 의하면 그 소각 그 여각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각이가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그 시설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라는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주민께서 그렇게 가려움증을 호소하신다면 당연히 중단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과기를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 그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고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목욕탕 용수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속초가 이제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상의 문제 등으로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이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절수 운동 등 시민이 이제 대대적으로 그렇게 절수 운동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또 갈 텐데 매년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 요금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절수 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서 필요 시설물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은 그 주민지원기금 적립변환과 이제 기금 사용 대책에 보면은 여기에 뭐 상하수도요금 지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기금 운영 심의가 따로 있죠. 네, 따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좀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어떤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수질 분석을 했는데 수질 분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지 잔모래가 좀 섞여 나왔는데 그것이 일부 몇 분들이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것이 원인으로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서 지금 소각 시설을 그 여과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될 거라는 이제 전문가 의견이 있으니까 네.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대신 이제 이거는 주민 편익 시설이다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진행 여부를 의회에다 나중에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수장님. 뭐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EM 보급을 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EM 예, EM 보급을 한다고 이제 그 기사화된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기사에서 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시설을 그러니까 사업소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네. 무료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이 생산을 하면 네. 그 장부에다가 또 우리가 그 만든 양을 기재를 하고 네, 네. 가져가신 분들 또 기재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자원사업소까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상당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주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EM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급하고 싶다라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주민센터라든가 가장 네. 이제 각 동별로 있는 주민센터라든가. 네. 네, 저희들도 저 주민지원센터에도 이제 여러 차례 공문을 좀 보내서 네. 뭐 주민지원 그 협의회를 한다든지 통장협의회를 하면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안내한 그 안내 전단지까지 같이 이제 배부를 했거든요. 해서 필요하면 네. 그런 좀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농가라든지 각 가정에 이걸 뭐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네.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요청이 되면 네. 저희들이 그 그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취합해서 요청을 하기까지 EM을 그렇게 누가 공을 들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페트병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게 하면, 이게 뭐 설거지할 때도 필요하고 요즘 하단이나 집안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보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지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해보시려고 그러는지.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용기 제작을 해서 네, 네. 필요한 부분을 그 용기에다 담아서 드리는 걸로 네. 했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용기 그 전에 했던 용기 그 제작을 해서 네. 보급의 편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주민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생활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자꾸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되 참 많이 좀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간단히 가졌었습니다. 요거 사진 하나만 좀 잠깐만 봐주실까요? 예.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이제 안내 예. 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 농공단지, 해양수산단지 쪽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상황들은 지금 보면 왜 이런 모두 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피 시설, 더 심하면 혐오 시설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앞에다 집어넣다 보니 이게 환경자원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승하원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생애에서 당연히 누구나 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기관명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EM 보급을에 찾아오라 그랬는데 사실은 가면은 어디쯤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는 조금 그 큰 도로변 쪽에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저는 예산에 이거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와서도 친절하게 이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위원이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회의 갈 때마다 제가 요 길인지가 사실은 항상 헷갈려 가지고 이제 이런 측면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열려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제 협의체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바깥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협의체의 기능 그리고 결정권과 실질적인 상황엔 좀 차이가 있죠.
주민들이 인식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인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주민 지원 협의체라는 거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제 의견을 합의 기구거든요. 네. 주민을 대표해서 만드는 합의 기구인 것이고요. 우리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그거 합의된 의견을 네.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이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만이 아니라 속초시의 망라에서 있는 기금에 대해서 쓰여질 때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그 기구인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주민들의 상황과 또 이 협의체에 있는 분들의 상황, 일반인들은 그 한 지금 140억 정도가 이제 기금이 그렇게 예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 몇 분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굉장히 그 불안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면 협의체 위원들은 또 어떤 입장입니까? 들어와서 뭔가 굉장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식의 그 3단계의 불만이 이 지금 지원 기금을 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익히 이제 수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갈등을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상당히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네. 저희들이 이제 한 141억 정도의 기금이 이제 적립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단위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공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네. 개별 가구들에 대해서도 수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네. 이것이 어차피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금이 적립됐다면 환경적 요소에다가 뭔가 사업을 배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들이 뭐 여러 사례들도 한번 비교해봤는데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굉장히 지역이 작은 데에서 이런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시가지화된 그 동에 세워질 수밖에 굉장히 없었던 넓죠. 거고, 한 네. 3만 6천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네. 2km 반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어떤 집단의 이주들이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풀어 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은 개별 가구에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년 하고 말 것인가, 뭐 몇 년 하고 말 것인가, 한 번 할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지역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전문 용역 업체를 둬서 네. 주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그 방안을 만들어보는 그런 기본 계획을 것도 좀 수립해 보시겠다. 그러면 기금에 좋을 것 대해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들은 그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권한에 대한 좀 그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시민들로부터는 괜한 오해를 사서, 그러니까 흔하게 시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그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그 많은 돈들 그냥 주물럭주물럭 대면서 다 해먹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의회 위원들은 단 한 푼도 결정해서 좀 권한 있게 사용해 보지도 못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거죠. 지금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의 상황은 이제 19년 9월에 또 이 위원회가 또 임기가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하려고 들어와서 이해를 하다 보면 끝나고 또 계획해 보려면 끝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다시피 우수 추진 사례 현장 방문이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소 혼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또 주민위원들까지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요한 거는 이 기금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뭔가 좀 이제는 풀어서 일을 해 나가려 치면 이분들이 또 19년 9월이면 이제 9월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새로 선임된 의원들이 이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이제 이 상황을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하기 참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임기가 좀 마치기 전에 최소한도 지금 많이 농익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이런 기본 계획도 좀 논의하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금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수렴을 좀 거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단위에서. 예, 하여튼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또 아까도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지만은 전문 용역 업체에 의해서 주민과 행정의 상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한 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립이 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해도를 같이 높여서 네. 좀 공공성 있게 큰 걸음으로 돈은 좀 써야지 마신 거죠. 예, 주민들에게 쓰라고 나와 있는 그 기금을 그냥 그 뭐 이렇게 웅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저희가 진짜 지혜를 모아서 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3일만 멈춰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곳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했고요. 주민전 협의체가 배축법에 따라서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기금 이제 심의운영위원회. 제가 가장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협의 내용 수렴하고 집행부에 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건의하는 정도 외에는 없는데 참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셨는데 주민전 협의체에도 이제 한 서너 달 남았죠? 네, 9월 말. 예, 이제 9월 말. 그러면 한두 달 전에 또 예. 위원을 뽑아야 되죠. 예. 거기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예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조례에 영향지역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속초시 의회에서 추천한 동별 추천 대표 11명 이내 이 경우에 시의회는 해당 동의 후보자 선정을 복수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첫 마디에 보면은 시의회에서 11명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달리 해석하자면 동에서 추천한 복수를 시에서 단수로 또 뽑을 수 있는 거고. 그 의회의 권한이 그렇죠. 권한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단수로 지역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강제 규정이 없는데. 아마 그 전에 애로 사항이 있었으니까 네, 단수로 네. 추천하다 보니까 여러 네, 네. 작용 부작용도 네, 네. 있고 하니까 네. 아마 그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41억 정도 현재 조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최초에 이게 20억부터 시작한 건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때 당시에 반경 2km 주변 영향 지역에 자연 불확들 위주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전에 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기금을 써야죠, 이제. 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 용도에 보면은 자, 용도 마지막에 7조에 보면은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민전 협의체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제7조 제2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 감시와 관련돼서예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현행 자치법규 법령 위반 및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체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처의 답변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원협의체에 주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과 관련돼서 주민이 직접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자, 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편입됐다고 쳐요. 그러면 관리는 아니 고용만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월급만 준다고 예를 들어서 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요. 월급은 시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 있는 사람을 시에서 저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시 소속으로 느낄 텐데. 제가 현장 가서 그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아마 그 처음에 그 주민감시원이 생겼던 취지가 예. 어차피 그 행정을 감시하자는 의미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냄새 예. 말 그대로 이제 혐오 시설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타시군 운영사들을 쭉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지자체 저희들 34개 지자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지자체가 직접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데가 한 25개가 예, 되고요. 예.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위탁 기관에 위탁을 해서 네네. 지급하는 게 한 8개 정도가 되고 주민지원 기금에서 네. 협의체 기금에서 협의체가 지급하는 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그 전국 추세가 시가 이제 그 주민지원 감시요원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지자체 추세가 최근에 바뀐 추세인가요? 그 최초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바뀐 케이스가 있나요? 안 그러면 가면서 처음부터 이제, 가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예. 때는 뭐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걸 봤을 때 예. 주민지원 기금이라는 그것이 이제 적립이 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네네네. 이분도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예. 협의체에서 예. 그것이 어려우니까 아마 지자체에다가 예. 요청을 해서 예. 지자체에서 이건 받아가라라고 네네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그건 생각이 제가 듭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그 설명으로서 제가 이해를 좀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매립장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입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왜 연한을 두지 않고 계속 반입을 하는 겁니까? 그건 계속 받을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아닙니다. 이제 예. 그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신매립지 지금 현재 그 1단계 매립된데 네네. 그쪽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네. 나중에 물론 준공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 처리를 해서 완계를 네. 지어야 되는데 예, 예. 갑자기 큰 뭐 재난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 네. 도저히 그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만 자르는 거예요. 자, 재난이 발생해서 어떤 폐기물이든지 막 반입이 돼요. 그 재난과 관련돼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자 반입이 되지만 주민 감시원을 거기 뒀을 때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시하라고 거기다가 세워놓는 거란 말이죠. 자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왜 특수성이 있어서 여기 반입이 돼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고 주민 감시를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부분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반입하는 네. 자체를 뭐 재난이 발생됐건 뭐 이번 같은 경우 산불 네. 발생됐을 경우 네네네. 이제 많은 양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네. 반입 안 되는 걸 갖다가 한 것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역 업체가 뭐 콘크리트 물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 폐기물을 갖다가 네. 분리를 해서 우리 소각장에서 매립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분리해서 네. 용역을 줘서 네.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반입 가능한 것들만 이제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자, 제가 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변 우리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 편익 시설의 목욕탕을 당장 폐쇄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목욕업 대표님들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일단 대안을 가지고 좀 시랑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 당장 오늘 폐쇄하라고 하면 거기다가 폐쇄하고 뭐 요양원을 짓고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경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당장 없애면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인근 2km 반경 그 주민들의 어떤 신원만 확인이 된다면 그 지금의 금액을 거기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손실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직 결정사항 뭐 결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주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떤 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목욕업 그 대표님들께서는 또 수용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대안을 가지고 좀 대화가 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양쪽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자 우리 편익시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목욕업계 쪽에서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요금을 깎아준다든가 쉬는 그 휴일 일수를 자꾸 만든다든가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고기 장사하다가 농사 지으시다가 경운기 끌고 거기서 시위하셨습니다. 못 들어오게 이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연불악일 때. 근데 지금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지금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부분은.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은 또 어떤 게 있으시냐면 재투자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계속 수리를 하는데 몇 천만 원을 갑자기 투자하기가 겁나시는 거예요. 어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 샤워기가 몇 개 나가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막 소갈이 하면서 계속 그분들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분들 입장은 또 100%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모든 대화가 좀 대안이 좀 있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저 추가 바로 그냥 1분만 더 2분만 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네, 예. 그러세요.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화가 지금 끊어진 상태고 주민전 협의체에서도 위원님들 나름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또 임기 또 금방 지나갔고 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계신데 또 잘 안 되고 계시고 자 기금이 141억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반경 2km 내에 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아파트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주민 대표들로만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자 주민지원기금 141억이 그 구성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위원회 회의 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몰라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시죠? 141억에 대한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할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다수 뭐 전체 인원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보셔야 돼.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자연불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때 자연불악 집 지키고 있을 때 피해 입은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런 그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김명기 의원님의 그 연속성에 의해서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수도권 매립지가 난지도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감시원들 제도가 이제 최초에 생기면서 패척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서 지금 반경 2km잖아요. 근데 최초에 이제 김명길 의원도 얘기했지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불악 옆에 진짜 쓰레기장 만들려고 했을 때 피 터지게 가서 뭐 괜히 들고 와서 힘이 약한 대만 혐오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책이거든요.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수익금의 10%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에 의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속초도 지금 검단하고 똑같아요. 김포 매립지하고 똑같은 게 전부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자꾸 바뀌어. 이 젊은 사람들로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뭐 기금이 생기니까 내 돈을 더 좀 충분히 챙겨 가야 되겠다라는 개념들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거 성공한 데가 없어요. 너무 시가지화된데 그렇죠. 어디를 세워도 다 시가지가 돼 있어서 속초는 예.
의사계장님 반경 2km가 이제 저번에도 반경을 그렸지만 이제는 점점 아파트들이 조양도에 자꾸 클래스 앞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기 매립지잖아요.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가 매립이 완료된 데고 2km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요. 2km가. 여기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기본 취지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목욕탕도 이 목욕업 협회도 좀 그래요. 이게 원래 또 그런 자연 불악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반경이 2km 안에 이 속초 시민 반은 여기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목욕탕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니 목욕협회에서 당연히 개인 돈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화가 나죠. 이게 다 연결 지금 상당히 참 쉬운 부서인 것 같은데 소장님 역할이 참 커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소각장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고 소각장은 불 꺼지면 안 된다. 큰 재난이 벌어지는 네, 거죠. 그거 잘 큰일 알고 납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목욕협회도 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말이 맞아요. 뭐 하나 수도꼭지 하나 못 고치고 유리가 깨져도 뭐 못 고치고 투자를 해야지 손님들도 더 모이는데 자꾸 그걸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큰 문제죠. 그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운영 시간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대한 논의가 좀 되면 괜찮겠는데 용도 변경 내지는 폐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분들은 생사가 걸렸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달랠 수 있는 네. 방법을 자꾸 좀 찾아보셔. 하여튼 지속적으로 안돼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게 기금 사용하는 거하고 그것들이 좀 어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폐열 나오는 걸로 발전 시설 돌리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1년에 얼마나 벌어 드립니까? 그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3천 예, 정도요. 예.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쓰나요? 그거는 이제 수익금으로 수익금으로 적립이 해서 되는 적자를 부분이 메꾸고 있는 건가요? 예예 수익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구구절절히 주민 감시원 제도가 있죠. 네, 네. 그것도 이제 폐촉법에 또 이제 주민 감시원을 뭐 몇 회배 이상은 주민 감시원을 매딘 이하를 둔다. 단 지역 주민들 자연 불악에 대한 지역 주민들 처음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동네가 커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오고 뭐 하는데 주민 감시원은 주민 감시원이잖아요. 그 제도의 취지가 주민을 위해 있는 거지 매립장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급 체계를 봉급을 누가 줘야 돼? 매립장에서 봉급을 받으면 이 소속이에요. 그게 감시가 돼요.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불법 폐기물들이 많으니까 가연성 뭐 생활 쓰레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생활 안에 아니면 거기 건설도 받거든요. 건설하고 생활 뭐 다 받잖아요. 그렇죠? 지적 폐기물들만 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연성이라는 게 자꾸 대두가 돼가지고 가연성이 소각로로 가면 톤당 28만 원씩 소각로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건설 폐기물로 들어오면 4만 7천 원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숨겨서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주민 감시원이 그거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잘 썩지도 않고 이제 그런 제도예요. 주민 감시원 제도가 이제 그게 수도권에서 발생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지방에 맞게 이제 맞추느라고 그러는 건데 그 봉급은 주민 감시원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줘서 마을을 위해서 지켜다오 이거거든요. 거기서 또 자연 불악가 우선이 또 되고 또 뭐 그렇게 돼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 자체가 그 취지를 좀 아셔서 좀 네. 예, 그렇게 좀 어차피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예, 예, 협의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요구했던 사항이고 있지 네, 그렇죠. 그분들의 추천 권한은 또 협의체가 가지고 있기 협의체가 때문에 합니다.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다른데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수집해 놨으니까 그걸 비교 분석해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 감시원 제도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봉급 체계를 매립지로 만들어놨냐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막으면 3일 막아봐요. 청와대 앞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요. 중구청. 그러니까 봉급을 어디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주민 감시원을 매립장에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주민 감시원 14명을 봉급을 입히고 매기고 봉급을 매립지에서 줬거든요. 그래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잘 되고 있는 그걸 이제 사례화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솔도 좀 그렇고 마무리 단계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불은 꺼지면 안 되고 또 소장님 노고에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그 직원분들 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폐기물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어느 의원이 공사 내역이라고 그랬죠? 우리 공사 내역이 시설 보수. 네? 시설 보수 보수. 내역, 예, 보수 내역. 기금 사용을 한번 들여다 보시겠다는. 아니, 거기서 나오겠죠. 예. 그런데 그 보수가 많은가요? 보수가 금액이 적게 이렇게 하루하루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소모품이 발생되는 거 있는데 있는가 하면 예. 보통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건 이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뭐 1년마다 얼마씩 이렇게 좀 대충 나오지는 않나요? 소모적 기계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해서 베어링이 마모가 돼서 이거 교체 안 하면 당장 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게 이런- 스토커식일 건데 네. 유동상이 아니고 네. 스토커식일 텐데 그 재료들을 어디서 구해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 주민지원 주민 편익 시설 거기에 사업 내역을 좀 달라고 그 얘기예요? 하셨던 겁니다. 예. 저는 소각로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변동비 고정부가 있어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와 그 현장에 나가서 별개더라도 뭐 예, 예, 다 그렇게 그거나 해서 이거나 예. 그거 김민기 의원님께서 아까 목욕탕 그거 주변 시설 시설에 얘기하라고 저는 내역을 지금 좀 소각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기계 고장이 났을 때 스탠바이들이 없을 때 우리 응급 조치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서 그랬던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 한솔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정 보고가 들어옵니다. 뭐가 필요하고 또 급하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걸 저희들하고 서로 회계 절차에 따라서 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미리 수리가 안 돼서 문을 공개 그러니까 불 끌까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절차를 갖춰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이제 사실 조작 관계를 이루어서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즉각적으로 해야지 이걸 뒤로 시간 지난 다음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이사입니다. 네, 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폐기물 소각 시설 있죠. 예. 이제 곧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 체계를 이렇게 서로 인수인계 받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우리 환경 자원센터 사업소에서는 관여를 하죠. 당연히 저희가 주관이기 예.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는 이제 위탁 개념이 아니고 업무 이제- 대행의 개념이다 네, 보니까 네. 업무 대행 계획서를 별도로 저희 수립을 해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거기 38명이죠. 현재 그분들은 이제 요량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쓰나요? 기본적으로는 고용관계 안정을 이제 고려한 음. 공개 채용 방식은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 만나서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채용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노조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세워서 들어가죠? 8월 달부터 들어가나요? 아니 협약- 그거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건 네. 시간이 아직 내년 4월 1일부터 공단 대행 방식으로 넘어가니까 4월 네. 1일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사공단에서 계획서를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시장님 보고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을 간담회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예, 철저히 그렇게 하는 하셔서 걸로. 또 네. 저희 의회하고도 좀 상호 소통을 해서 예.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시설공단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네네. 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우리 소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